카메라 전원이 켜지자 스튜디오 안은 갑자기 다른 시공간처럼 느껴졌다. 촬영 첫날, 에이스 스튜디오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딱 그만큼의 긴장감과 기대가 한꺼번에 공기를 압박했다. 그 주인공은 발라드계의 명품 보이스로 불리는 가수 이찬원. 스태프조차 무대 위 울림과 일상 속 온기가 동시에 살아있는 희귀한 목소리라 부르는 사람이다. 그는 흰색 풀오버 니트에 청바지, 그리고 늘 그렇듯 밑창이 살짝 다른 스니커즈 차림으로 등장했고, 촬영 감독은 기본 다큐 첫 장면은 화려한 풀샷보다 이찬원 씨의 숨결이 중요하다며 광각 대신 50mm 단렌즈로 클로즈업을 시도했다. 그만큼 오늘의 목표는 거리 없는 인터뷰였다.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이찬원은 망설임 없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늘 내 꿈을 지탱해줄 아무것도 없던 시골 마을에서 자랐어요. 엄마가 밤마다 공장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나는 깜깜한 방 안에서 라디오로 흘러나오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잠드는 아이였죠. 담담하게 이어지는 한 문장, 한 문장이 레코더를 울렸다. 제작진은 사전에 어느 정도 각본을 상의했지만 그는 준비된 줄거리보다 깊은 속내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공연비를 모으기 위해 새벽 시장에 나가 무거운 채소 상자를 옮기던 이야기. 학생 회비를 내지 못한 채 교실 뒤편에서 선생님의 꾸지람을 들으며 노래로만 자존감을 지탱했던 이야기. 그리고 가끔은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았다는 솔직한 고백까지. 순간, 모니터 앞 연출 PD가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컷을 외쳐야 할 타이밍을 놓친 감독은 촬영이 서너 분 지연되던 것도 잊었다. 조명팀 막내는 현장음이 방해될까봐 벽 쪽에서 숨조차 쉬지 못하고 서 있었고, 음향 오퍼레이터는 슬라이더 위 지문에 눈물이 떨어질까봐 헹구듯 손을 털었다. 결국 현장은 먹물처럼 고요했지만 스크립트에 없던 침묵이 오히려 감정을 증폭시켰다. 이후에 알아보니 한 번도 울지 않았다는 베테랑 촬영감독조차 이날만큼은 뷰파인더의 습기가 차올라 초점을 놓쳤다고 고백했다. 이찬원도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했다. 인터뷰 중간, 엄마가 나 대신 고된 삶을 끌어안고 끝내 꿈을 한 번도 꾸지 못한 것이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자마자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고개를 떨궜다. 예상치 못한 오열이었다. 제작진은 그대로 컷을 내지 않았다. 그가 끊어달라고 신호했지만 감독은 촬영을 계속했다. 사람이 진짜로 꿈을 꺼냈을 때 어떤 얼굴이 되는지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대신 현장에 있던 전원이 이어폰을 빼고 숨을 죽였다. 마치 집단으로 시간을 정지시킨 것처럼. 결국 이찬원은 8분 만에 눈물을 닦으며 카메라를 다시 바라봤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촬영 시간을 늘려서라며 웃었지만 그 웃음마저 떨림으로 가득했다. 이날 촬영은 무려 2시간을 초과했다. 뒤따라야 할 건반 라이브와 포트레이트 촬영 일정이 줄줄이 밀렸지만 아무도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찬원이 이야기를 마칠 때마다 스태프들이 조용히 물티슈를 건네고 한쪽에서 휴식용 소파에 생수를 놓는 장면이 리얼타임 브이로그처럼 그대로 카메라에 담겼다. 돌발 사태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턱끝에 떨림을 삼키며 이 장면은 절대 편집하지 말아달라고 입을 모았다. 뷰파인더 너머 이찬원의 진심이 파장이 되어 사람들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촬영 후반부, 눈물 대신 웃음이 터졌다. 이찬원이 어릴 때 운동화가 없어서 늘 슬리퍼로 등교했는데 친구가 노래 잘 부르니 발도 춤추네라며 놀리던 게 아직도 끔찍하다. 고 말하자 조명팀 막내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입을 막은 채 킥킥대며 웃음을 터뜨린 것, 이찬원은 괜찮아요. 웃어도 돼요. 저도 이제는 발끝에 맞는 신발을 신고 있으니까요. 라며 장난스럽게 발을 들어 보였고 현장은 그제야 압력밥솥 같은 긴장감이 풀렸다. 울음이 끝난 자리엔 웃음이 꽃처럼 피었다. 감독은 애초 7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기획했으나 이날 분량만 최소 40분 이상을 확보하면서 에피소드 2편으로 늘려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스트리밍 플랫폼 측은 이찬원 씨의 이야기엔 대본이 필요 없다.
시청자는 날 것 그대로의 진심에 반응한다 하며 러닝타임 확장에 긍정적 사인을 보냈다. 그렇게 첫 촬영은 눈물과 웃음이 공존한 롱테이크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달고 밤 11시가 넘어 겨우 종료됐다. 그날 스튜디오 문이 닫히기도 전에 또 다른 드라마가 시작되고 있었으니 바로 서울 콘서트 티켓 전쟁이었다. 오는 7월 7일 저녁 8시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에서 열릴 이찬원의 첫 단독 콘서트. 예매 개시를 앞둔 한국 팬덤은 피켓팅, 피 튀기는 티켓팅 이라 불리는 작전을 준비했다. 일부 팬은 전북 김제 PC방 원격 점령이라는 이색 전략을 공유했는데 이는 대규모 황금손을 노리기 위해 지방 대도시에 있는 컴퓨터를 원격으로 잡는 방식이다. 서울 중심부보다 네트워크 지연이 덜하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자 실제로 게임 전문 리서치 기관 게임트릭스가 발표한 7월 7일 20시 PC방 사용량은 31.28%를 기록해 평소 대비 2배가량 급증했다. 특히 예매 개시 10분 전 강원 전북 지역 PC방 동시 접속률이 평일 평균치보다 10% 이상 뛰어올랐다는 데이터는 팬덤의 티켓 사수 열기를 여실히 증명했다. 이 엄청난 트래픽에도 서버는 끝내 버텨냈지만 모바일 앱은 접속 지연과 오류 팝업으로 몸살을 앓았다. 실시간 커뮤니티에는 결제 버튼에서 무한 회오리 도는 중 좌석 잡았는데 갑자기 로그인 풀림. 이건 콘서트가 아니라 배틀로얄 같은 아우성이 쏟아졌다. 불과 4분 만에 1만여 석이 전석 매진되자 승리자는 환호하고 패자는 눈물 섞인 짤을 올리며 예매 실패 후기를 게재했다. 한 팬은 좌석 선택 에러 자동 로그아웃 루프를 캡처해 24컵 만화로 엮었는데 해당 게시물은 30분 만에 리트윗 1만을 돌파하며 우로 자리 잡았다. 물론 진짜 눈물은 콘서트 당일에 더 진하게 터져 나올 예정이다. 공연 기획사 스톰 뮤직 라이브는 눈물 방지용 미니 타월과 긴공 눈물 리필캡을 MD로 제작 중이다. 타월 전면에는 이찬원이 직접 쓴 캘리그래피 네가 울면 내가 노래한다가 새겨질 예정인데 샘플 공개 하루 만에 선주문 8,000장이 완료됐다. 인공 눈물 세트는 나의 사막 같은 일상에 오아시스 한 방울이라는 재치 있는 카피 덕분에 입소문을 타며 해외 팬들까지 주문 행렬에 동참했고 물류 공장에선 주문량 폭증으로 주말 특근이 확정됐다. 기획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서사를 MD에 연결한 스토리텔링 굿즈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며 팬들이 스스로 주인공이 되도록 참여형 라인업을 확장 중이라고 귀띔했다. 공연 준비 역시 서사 그 자체다. 이찬원은 이번 콘서트에서 어쿠스틱 기타 한 대로 시작해 30인조 스트링 앙상블, 그리고 마지막엔 120명 합창단까지 아우르는 확장형 라이브 시퀀스를 계획 중이다. 그는 내 노래가 누군가의 서랍 속 오래된 일기장을 열고 잊혔던 꿈 한 장을 다시 꺼내주길 바란다며 연습실에서 새벽 3시까지 곡을 다듬고 있다. 현악 편곡을 담당한 영화음악 감독 최연석은 발라드 플러스 심포닉의 정점이 될 것이라며 46초짜리 브리지에 112개의 스트링 패드를 깔아 사운드 스케이프 자체를 콜라주처럼 확장했다고 전했다. 공연장은 한순간도 단조롭게 느껴지지 않도록 초대형 LED 패널과 360도 돌출 무대, 그리고 별빛 프로젝션으로 채색될 예정이다. 이 모든 하이라이트는 바로 눈물의 다리, 브리지 오브 티어즈, 나 불릴 마지막 7분 30초짜리 메들리. 이찬원이 이 곡에서 숨소리조차 놓치지 않기를 바라며 팬들은 이미 햇볕도 기쁜 마음으로 쬐는 리허설 현장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드는 의문 하나. 과연 이찬원은 왜 울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그는 인터뷰 말미에서 이렇게 답했다. 나는 울음도 목소리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노래는 결국 사람의 숨이니까 울음도 숨이라면 그걸 숨길 이유가 없죠. 그 한마디에 현장은 또다시 적막해졌다. 어느새 디렉터가 손목시계를 슬쩍 확인했지만 아무도 정리합시다 라는 사인을 내지 않았다. 대신 카메라 어시스턴트는 조심스레 배터리를 교체하고 조명팀은 빛의 각도를 살짝 낮춰 포스트 인터뷰를 위한 따뜻한 톤을 만들었다. 이찬원이 입술을 달싹이며 첫 가사를 흥얼대자
어쩐지 금세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흘렀다. 그날 새벽, 스튜디오 앞 커피 트럭엔 여전히 불빛이 남아 있었다. 이찬원은 지인에게서 날아온 촬영 연장하느라 고생 많았다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야간 촬영팀에게 커피 30잔을 더 추가 주문했다. 라떼 컵 홀더엔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 너의 꿈은 늦게 와도 괜찮아. 우리가 빛을 켜고 있을게라는 문구였다. 그걸 받은 막내 스태프는 기념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고 그 게시물은 수천 번 공유되며 이찬원이 현장에서 만든 또 하나의 명장면으로 회자됐다. 그러자 팬들이 댓글을 달았다. 콘서트 MD에 라떼 홀더 키링도 넣어달라. 인증샷 정성 비타민 필요하다. 같은 애정 어린 요구가 줄을 이었다. 결국 에이스 스튜디오 첫 촬영은 그렇게 눈물과 커피향으로 완성됐다. 감독은 편집실로 돌아와 최종 분량을 가늠하며 이 장면을 보고 울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를 자문했고 편집 기술팀 엔지니어는 어차피 끝에는 다 울 거지라며 웃었다. 영상이 공개될 날, 우리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눈물이 담긴 작은 화면이 세상의 많은 심장을 어떻게 움직일지 함께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일주일 뒤, 7월 7일 밤 8시, 체조 경기장 천장에서 쏟아질 현장 울음은 그 작은 화면을 현실로 옮겨 놓을 것이다. 공연장에 들어선 팬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하게 될 테다. 그의 이야기를 들었으니 이제 우리의 울음 차례다. 이찬원은 오늘도 새벽 리허설 현장에서 떨리는 숨을 정돈하며 마이크 앞에 섰다. 아직 객석은 비어있고 조명은 테스트 모드지만 빈 공간에 울려 퍼지는 첫음 하나가 어제의 눈물을, 내일의 환호를, 그리고 언젠가 마주할 또 다른 꿈을 품고 있었다. 이번에도 그는 울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울음을 입김처럼 흘려보내며 노래했다. 그러자 아무도 없던 가상의 관객석에서 열화와 같은 박수가 들린 듯했다. 아마도 그건 화면 밖에서 이미 마음속 박수를 치고 있을 우리 모두의 사전 리액션이었을